굽이굽이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떠도는 기이한 소문. 그 산소지 산소 옆에 가는 길이겠지. 밤만 되면 인기척도 들리고 수상한 불빛도 보여요. 귀신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좀 무섭죠,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가지를 못하겠어요. 밤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수상한 불빛의 정체는 과연 뭘까? 불빛이 출몰한다는 산속으로 탐문을 나섰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을 한참이나 헤맨 끝에 무언가를 발견한 제작진. 여기 돌탑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이었는데요. 돌탑이 계속 있는데 여기. 즐비하게 늘어선 돌탑들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돌탑이 늘어서 있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도착한 곳엔 무덤인데요, 여기. 마치 돌탑의 안내를 받아 무덤에 도착한 것 같은 묘한 분위기에 달빛까지 스산함을 더해주던 그때 저기 무슨 불빛 보이는데요. 정말로 눈앞에 나타난 불빛. 멀리서 떠다니던 불빛이 점점 무덤 쪽으로 다가오는데 어라, 이건 사람 아닌가요? 이 야심한 시각에 무덤을 찾은 누군가. 주문을 외는 건지 노래를 부르는 건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연신 중얼거리기까지 합니다. 돌아 이미 품에 안겨. 한참을 무덤가 앞에서 머물러 있는 수상한 여인. 한밤중 그것도 깊은 산중에 있는 무덤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선생님.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그 MBN 현장 라포 특종세상에서 나왔는데요. 네. 선생님 지금 무덤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거기가 내 집이야. 아, 집이라고요? 응. 네? 무덤이 집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 내려와.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떠나버린 할머니. 무덤가에 산다는 수상한 할머니의 비밀을 만나봅니다. 지난밤 무덤가에서 만난 여인은 누구였을까? 날이 밝자 그곳을 다시 찾은 제작진. 여기 누구 있는데? 산자락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할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탑사예요. 아, 탑이요? 예. 산소에 맨날 다니면서 그냥 심심해서 쌓는 거예요. 돌을 줘다 모아가지고 또 쌓고 또 쌓고. 내 취미 생활이지 뭐 그게. 할머니 그러면 여기 있는 돌탑은 몇 개 정도 있어요? 한 50개 돼요. 아, 50개요? 예. 할머니 혼자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쌓아 올렸다는 50여 개의 돌탑들. 50여 개의 탑을 쌓아 올리기까지 몇만 개의 돌을 홀로 옮기셨을 할머니. 무슨 간절한 마음으로 이리도 많은 돌탑을 쌓아 올렸을까요? 돌탑 길을 따라가면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무덤 하나. 잘 있었어? 내가 왔는데 모르나 아나. 무덤가에도 봉분을 에워싸듯 돌로 만든 담장이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이것도 할머니가 손수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이랍니다. 수만 개에 달하는 돌들을 직접 나르고 쌓은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동문, 남문, 서문은 있어야지. 갑갑하질 않잖아, 집이. 집이잖아, 이게 집이야. 비록 문이 3개뿐이지만 서울의 4대문을 본따서 만든 할머니의 작품이라는데요. 이 둘레도 다 받쳐잖아. 완전히 공원이지. 주목나무. 주목이 천년을 살고 죽어서 천년, 뭐 살아서 천년이라는 나무. 나무의 왕이래, 이게. 사시사철 푸르도록 나무까지 공들여 심으셨답니다. 봄부터는 걸음마다 다양한 꽃도 볼 수 있다는데요. 산소 주변을 예쁘게 가꾸고 싶은 마음에 정성을 들여왔다는데 혼자 이렇게 와 있는데 얼마나 쓸쓸해. 내가 오면 반갑지?
어머니 여기 밤에 계시던데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벌써 26년째.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여기를 왔어. 지금도 하루 한 번 오는 때가 드물어 2번, 3번 와. 대체 누구의 무덤이기에 이리도 정성을 쏟고 있는 걸까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 우리 영감이에요. 아, 영감 보러 왔지요. 와가지고 혼자 말이지만 중얼 긁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의 위안이 돼. 생전의 정이 얼마나 깊었기에 남편의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 매일 오는데 뭐 내일 또 올게. 무려 26년 9천여일을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다는 할머니. 어느새 정성스레 가꾼 무덤가는 돌탑 공원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가꿔졌습니다. 그런데 무덤 코앞에 자리에 있는 천막집 하나. 어쩐 일인지 할머니가 천막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라, 천막집 안에 또 다른 집이 있네요. 황토로 만든 작고 아담한 집에 아궁이까지 달려있는 뜻밖의 공간. 그런데 여긴 뭐 하는 곳이죠? 내가 사는 거지 여기서. 흙으로 그냥 집을 진 거야. 흙으로? 이 텐트 안에다. 내 방으로들 들어와요. 여기. 방이라고 우습지 뭐. 장난감 같은 게. 너무 얕게 지어가지고 울고 들어와요. 네. 아, 여기 엄청 낮네요. 제작진은 허리를 펴고는 설 수 없는 낮은 천장. 흙을 싸가지고. 근데 그냥 쌓다 쌓기 싫으니까 그냥 뭐 얕게 쌌어. 그래가지고. 내 키에는 맞는데 다 그렇게 얕아가지고 아주 불편해. 이부자리 하나를 펴놓으니 꽉 차버리는 동그랗고 작은 황토방. 방 안의 유일한 가구인 작은 서랍장 위에는 누군가의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는데요. 우리 영감 아까 그 산소에 있던 사람 그냥 뭐 지켜주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싶은 게 그렇게 든든해. 남편의 영정사진을 모셔놓은 방에서는 촛불과 호롱불만 켜놓고 생활하고 있다는데 호롱불 켜놓을 자리까지 미리 생각해서 황토방을 설계했답니다. 이런 거 다 내가 짜서 달았어. 아, 짜서 단 거예요? 이 와꾸도 하고 다 그냥 양쪽으로 큰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열게 해놨어. 이게 어떻게 열려요? 이렇게 예. 이렇게 공기통 해라고. 두박해 보여도 있을 건 다 있는 황토방. 놀라운 건 할머니가 혼자서 이 집을 지었다는 건데요. 누가 하나 거들어준 사람도 없어. 혼자 그냥 흙이겨가지고 혼자. 아이 20년, 25년이 됐으니 뭐 이거 진짜가. 우리 영감 저 세상 가고 그 해에 마음 잡기 힘들어서 참 별 보고 나와가지고 별 보고 들어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걸 지었어. 그러니까 집이 되더라고. 아유 물이 조금밖에 없네. 보일러 없는 산중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데운물. 아유 물이 이렇게 먹을 물이 그거뿐이니 없으니. 데운물은 물론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 다 갖다 놨어. 물을 구하러 리어카까지 끌고 집을 나서는 할머니. 이 내아까가지 이 길에 댕기는 게 내 아지 일과예요. 돌멩이 주스러 가고 물 뜨러 가고 나무 해러 가고. 남편이 잠들어 있는 무덤가를 지나 산길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아이고, 물을 구하러 대체 어디까지 가시려나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무렵 드디어 목적지에 당도했습니다. 할머니만의 비밀 공간이라는 산중 약수터. 여기 약수물이 이렇게 있어서 아주 다행이요. 이걸 문을 안 닫아둬서 그래. 유난스런 한파 탓에 약수물까지 얼어버린 상황. 하지만 아무리 가물어도 절대 마르지 않는 이 산중 약수터는 할머니에겐 오아시스 같은 곳이랍니다.
아이고, 오를 때보다는 수월할 줄 알았던 내려가는 길. 하지만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니 내리막이 더 난 코스네요. 물 한 번 길어오기가 이렇게나 힘이 들어서야 하는 생각이 들지만 물을 구하고 나면 다음 순서는 일사천리랍니다. 그래 미지근한 물로 씌워야지. 뭣도 모르고 뜨거운 물로 씌우면 아주 밥맛 없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 잡곡들을 화롯불에 안치는 것이 밥맛의 비결. 강원도 특산품인 감자도 큼직하게 잘라 밥 위에 곁들였습니다. 뭉툭뭉툭하게 재료들을 썰어 넣어야 제맛이라는 배추국까지. 화롯불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음식들. 다 됐어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넣고 하면 더 맛있어 구수한 게. 완성된 밥을 솥째 그대로 들고 황토방으로 향하는 할머니. 제작진의 목까지 푸짐하게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며느리가 직접 만들어 보내줬다는 밑반찬들까지 전부 꺼내놓으셨네요. 맛있게 드세요. 에이, 반찬 없는 거 뭐 그냥 먹자. 차린 게 없다는 밥상이 이 정도입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화로불에다 한 거니까. 같이 먹으니까 좋다. 맨날 혼자 먹다가. 어느새 어둑어둑해진 겨울산. 할머니에겐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남편이 돌아간 그해 겨울부터 흙과 돌을 직접 나르며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할머니. 남편의 무덤 옆에서 홀로 살면서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글쓰기랍니다. 일기책을 이렇게 보면은 나 혼자만의 추억이 다시 떠오르고 생각이 나. 때론 일기처럼 때론 편지처럼 그날의 마음을 적어내려 간다는데요. 할머니에게 글쓰기는 돌아간 남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니었을까. 오늘도 할머니는 남편 곁에서 잠이 듭니다.